봅시다. 자, 이건 쉽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어려운 지문이긴 합니다. 네 번째 지문이 사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지문이긴 한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상가 이야기가 나와서. 보드리아르의 사상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도 있어서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거 오늘 아마 4개 다 못할 것 같고요. 아마 3개 하고 뒤에 네 번째 거 하다가 중간에 끝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어서 하고 봅시다. 소비자들은 크게 해야겠네. 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간격을 좁혀가지고 너무 사람이 약간 좀 글을 읽을 때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어. 그래서 되게 읽기 싫게 생겼어. 생긴 게 그냥 학교 선생님들 꼭 이렇게 편집한다. 그래서 몰라 약간 일부러 더 읽기 싫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덜 읽게 만들려고 하는 약간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이상하게 모의고사에 적혀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막 좀 읽기 싫게 생겨요. 봅시다. 자, 내용은 별거 없어요. 요거는 자,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기능은 만족스럽지만 가격은 비싸거나, 반대로 가격은 만족스러운데 기능은 그렇지 않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소비 지문하면서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까닭이었어요. 맞죠? 자,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까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처럼 소비자들은 구매 과정에서 흔히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접근 갈등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요겁니다. 맞죠? 접근 갈등. 이거는 뭐냐면요, 바람직한 대안 중에서 하나만을 골라야 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끊고 하나만 물어보면 그 외에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2개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을 골라야 되는 상황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영어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2개가 있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에 빠졌다고요?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죠. 그게 딜레마입니다. 맞죠? 근데 요거는 뭐야? 지금 좋은 거 2개 중에 고르는 걸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접근 갈등은 지금 바람직한 대안 2개가 있는데 그 둘 중에서 하나만을 골라야 되는 경우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바로 뭐라고 한다? 접근 갈등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이때 판매자는 대안들을 함께 묶어서 제공함으로써, 이때 판매자는 뭐 하느냐? 대안들을 함께 묶어. 그래서 소비자가 겪는 접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 대리인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영업사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A 회사랑도 내가 계약돼 있고, B라는 회사랑도 계약되고, C라는 회사랑도 계약되고 있어. 자, 그래서 나는 A 회사 제품, B 회사 제품, 실제로 그런 사람 없어. 예를 들어서 A 회사 제품, B 회사 제품, C 회사 제품 다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막 갈등을 겪을 것 같아. 그럼 나는 뭐 해? A 회사, B 회사, C 회사 다 가져가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갈등 해소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파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제 접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대안들을 함께 묶어 제공받지 못한 상태, 그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A, B, C 회사 제품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돼. 자, 함께 묶어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의 대안만을 선택한 경우, 소비자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아쉬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제적인 용어로 선택하지 못한 대안을 4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혹시?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쵸? 자,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뭘 느끼게 된대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기회비용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를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뭐로 설명할 수 있어?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 요거 밑줄 끊는 건 여러분들
막 엄청 주면서 끊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는 쌤이랑 나중에 저기 독서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될 텐데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면 우리 독서 좀 많이 해볼 건데 그 쌤은 뭐 별로 막뭐 표시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죠? 그냥 글이나 똑바로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본인이 똑바로 읽을 수 있게끔 어떤 도구들을 활용하면 돼. 쌤이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기준은요, 딱 그겁니다. 이 글을 읽고 이 문단에서 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쭉 연결하면 그냥 이 문단에 요약이 된다. 할 만한 단어들을 그냥 나는 모으는 거야. 알겠죠? 그냥 선생님이 읽는 방식인데 따라와도 되고요. 안 따라와도 됩니다. 근데 똑바로 안 읽으면 안 돼요. 알겠지? 똑바로 일단은 읽는다는 가정하에서 본인이 편한 방법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죠? 개인적으로 막 쌤은 막 엄청 막 무슨 화살표 표시하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자, 봅시다. 어찌됐건 소비자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는 인지 구조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자신이 한 행동과 서로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항상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서로 일치하기를 바라. 생각과 태도가 행동과 서로 일치하기를 바란단 말이야.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긴장 상태가 발생된대요. 자, 그러지 않으면 심리적 긴장 상태가 발생하게 된대요. 이런 경우 사람들은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뭐 하려고 한다?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긴장 상태 해소하고 싶어.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해? 생각이랑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해.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치하게 만들려고 막 연결하려고 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제품을 구입한 행동과 제품 구입 후에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 생각. 자,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뭐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 불편함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이의 부조화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부조화가 극복되는 방안에 대해서 나오겠지. 봅시다. 인지 부조화 상태를 겪고 있는 소비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를 선택하기 위해 선택하지 않은 제품의 무엇을 찾아낸다? 단점을 찾아낸다. 자, 잘 보세요. 자, 이러고 나서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인지 부조화 상태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인지 부조화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요거를 말하는 거겠다. 그쵸? 내가 뭔가를 선택했어. 근데 이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 이 인지 부조화 상태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느냐? 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의 단점을 찾아냅니다. 내가 A, B, C 중에 고민해서 A 선택했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냐? 아, 그 B, C는 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별로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 그렇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좀 심한 사람들 뭐까지 하는 거야? 거기 찾아가가지고 댓글까지 답니다. 아, 이거 별로라면서 내가 산 게 최고라면서 이게 제일 좋은 거라면서 막 댓글 달아요. 그러면서 편가르기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편가르기라며. 맞죠? 자, 그래서 또는 그 제품의 장점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 완전 안 좋은 거야. 무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구매 행동을 뭘 해? 지지하는 부가 정보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서도 뭘 하는 거야? 계속 정보를 모으는 거야. 내가 얼마나 현명한 소비를 했는지 내가 막 찾고 싶은 거야. 그게 안 되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뭘 느껴?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소비를 내가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계속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이유를 만들지 못하면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대안들이 더 좋다고 느껴진단 말이야.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선택한 대안들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가장 좋다라는 근거를 뭐 해야 돼? 내가 직접 찾아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구매 행동을 지지하기 위한 부가 정보를 찾아냄으로써 내가 스스로 뭐 했다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킵니다.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데, 자, 본문이랑 연결해 봅시다. 우리 본문에서 두 번째 봤던 지문에 합리적 소비 지문이 있었다. 그치? 자, 소비자가 자기가 스스로 합리적 소비를 했다고 생각해. 그럼 그 소비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야? 인지부조화에서는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나 스스로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뭘 찾는 거야? 이 제품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내가 찾는 거야. 그렇죠? 자, 특히
자동차나 아파트처럼 고가의 재화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구매 직후에 인지 부조화가 심화되므로, 자 그러니까 고가의 재화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구매 직후에 인지 부조화가 심화된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썼다 보니까 와, 이 큰 돈을 쓰는 거를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대안이 있는데 이 대안 다 포기하고 내가 이걸 선택한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그 포기했던 수없이 많은 그 대안들에 대한 그것보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마구마구 찾아내야지 내 기분이 좀 나아질 거 아니야. 엄청나게 큰 돈을 썼으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자 고가의 재화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구매 직후에 인지 부조화가 심화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뭐 하는 거야?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내가 이걸 선택한 게 얼마나 현명한 건지 막 찾으려고 해. 자 그래서 이때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만약에 사람들이 모두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하면 돼? 이거를 이용해서 더 이 선택이 현명하다는 걸 믿게 만들면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걸 선택하게 될 거 아니야. 왜? 그 전에 좋았던 경험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제품의 장점을 재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자신이 선택했던 제품의 장점을 재확인하거나 또는 내가 몰랐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더 좋은 게 막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선택 이유를 찾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이 물건 사가지고 내가 또 살 필요 없는데 이 물건에 대한 뭘 찾아보는 거야? 광고 계속 찾아보는 거야. 자 그래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겠죠. 고가의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지금 인지 부조화가 심하게 일어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뭘 하는 거야? 광고를 한 번 더 때리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전달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 광고는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매체보다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 이 사람은 무엇에 눈이 돌아 있는 사람이야? 정보에 눈이 돌아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선택을 했다는 거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를 찾으려고 막 눈이 돌아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광고 만드는데 막 이미지 이런 거 필요 없어. 뭐만 때려 넣어. 정보만 때려 넣어. 나는 어떻게든 정보 찾아내. 맞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선택이 자기가 기존에 이제 샀던 그 고가의 제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장점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선택의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애초에 정보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광고에 뭘 많이 넣어? 정보를 많이 담아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이 사람들이 효용을 많이 느끼겠지. 와, 내가 샀던 제품에 이런 장점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 후에 광고를 탐색하는 것은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인데, 이거는 뭐 위에 읽었으면 이건 당연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 후에 광고를 탐색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거랑 똑같다. 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대요. 그러면 어떤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데, 구매 후 광고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구매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겠지. 맞죠? 자 그래서 확신이나 만족을 심어주기 때문에 뭘 높일 수 있어? 회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 그러니까 LG 가전제품 샀더니 내가 막 너무 비싸게 막 몇백만 주고 샀어. 막 열심히 광고를 다시 봤어요. 사고 나서 이 몇백만 원짜리 가지고 사실은 옷을 몇 개를 살 수 있고 치킨을 몇 마리를 더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거 다 포기하고 몇백만 원짜리 뭘 샀어. 그러면 뭐야? 내가 막 열심히 보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막 해. 근데 광고가 계속 나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정보가 막 계속 나와.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보면서 만족감을 느꼈어. 난 옳은 선택을 했어. 만족감을 느끼면 그 다음에 전자제품 탈 때 또 어디 거 사는 거야? LG 거 사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왜냐면 그 만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확신이나 만족을 심어주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를 높여줍니다. 브랜드 충성심을 구축해요. 그 다음에 또 LG를 사. 그러고 나서 한 5개 사고 나면 이제 댓글 남깁니다. 역시 가전은 LG 이러면서. 맞죠?
자, 그래서 브랜드 충성심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제 팬도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구매 후 광고는 재구매를 유도하거나 긍정적 입소문을 확산시켜서 댓글 무대를 만들겠죠.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그래서 광고는 이 물건을 살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한테도 필요한 거야. 광고는. 그렇죠? 자, 그래서 따라서 기업은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소비자와 제품의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광고를 노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봅시다. 27번. 자, 요거 푼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푼 사람도 있을 건데 푼 사람은 푼 사람대로 본인이 읽었던 내용이랑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안 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바탕으로 집에 가서 혼자 또 따로 풀어보세요. 쌤이 얘기했던 이 글의 흐름을 다 떠올릴 수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혼자서 해보면서도 요거를 비교해보는 거 필요해요. 어차피 뭐 그 패드로 하면 되니까 비어있는 거 내가 혼자 하면서 이거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은 독서 범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일단은 선지부터 분석해야 돼. 지문 이해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그냥 지문은 100%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100% 이해된 걸 바탕으로 지금 문제에는 선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여기 있는 거 싹 다 반대말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뭐 하면 돼?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른 식으로 똑같은 뜻의 단어인데 다른 단어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얘가 O인 선지인지 X인 선지인지를 가르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일단 지금 만들어져 있는 선지는 확실하게 왜 맞고 왜 틀렸지를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냥 나 이거 읽었는데 그냥 이거 맞는 말이야. 풀었어. 맞았어. 나 이거 아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다 따지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내가 혼자서 하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보세요. 알겠죠? 자, 일단은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광고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다? 아니죠. 주목합니다. 그렇죠. 이게 2016년 건 좀 쉬워. 요즘 게 좀 어렵지. 그래서 이 앞에 두 질문 좀 쉽습니다. 그게 문제가 쉬워, 문제가.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죠, 문제가. 자, 다음. 구매 후 광고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심이 형성되지 않는다? 아니죠. 자, 광고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나면 브랜드 충성심이 형성이 되지. 맞죠? 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자, 형성되기 때문에 뭘 만들어내? 재구매를 만들어내. 재구매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선지. 구매한 제품에 만족하는 소비자는 그 제품의 단점을 광고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 맞나요? 아니죠. 만족한 사람들이 뭐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 제품의 단점을 광고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요? 아니죠. 일단 여기 지금 두 개가 틀렸어요. 일단은 만족하면 확인 안 할 거야. 근데 딱 넘어가서 내가 구매한 제품의 단점을 광고를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이거 기분 잡치려고.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얘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만족하는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맞죠? 자, 고가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 있는 사람들이 뭘 찾는 거야? 광고를 찾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4번.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맞죠? 자,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아니죠. 인지 부조화는 아니지. 인지 부조화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접근 갈등이 돼야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돼? 이제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예시로만 보자면 접근 갈등이죠. 자, 인지 부조화는 어때요? 어떤 때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아쉬움으로부터 생기는 게 인지 부조화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소비자는 자신의 구매 행위가 최선이었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 심리적 긴장 상태를 겪게 된다. 맞죠? 이거네 이거. 이게 인지구조죠. 이게 인지구조.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기업. 기업이 이때 판매자는 대안들을 함께 묶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겪는 접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기업이었습니다. 맞죠? 자, 잘 보세요. 지금 기업의 접근은요, 자, 대안들을 함께 묶어서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대안을 묶는 거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맞죠? 서로 다른 대안들이 묶여 있어야 됩니다. 주나, 맞죠? 자, 그래서 1번 선지 봅시다. 소비자는 공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판매할 때 두 개를 한 개 값으로 주는 1+1 전략을 활용한다. 이거 접근 맞아요? 아, 아닙니다. 왜? 얘는 동일한 대안이잖아. 동일한 대안. 자, 접근 갈등을 겪는 이유는 뭐야? 대안이 여러 가지인데 다 좋아서 겪는 갈등이야. 그렇죠? 자, 소비자는 어떤 사은품을 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냄비를 판매하면서 사은품으로 프라이팬을 제공한다. 자, 지금 보세요. 요 사은품입니다. 사은품. 그러니까 봐봐. 나는 냄비를 살 거야. 맞죠? 냄비를 사는데 냄비의 대안이 프라이팬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냄비의 대안은 또 다른 냄비야. 맞죠? 자, 그러니까 냄비를 판매하면서 사은품으로 프라이팬을 제공하는 건 이 접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접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시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그렇죠? 사은품은 그게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는 바지를 살 때 그에 어울리는 티셔츠를 함께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바지와 티셔츠를 인접하여 나란히 진행한다. 이거 무슨 효과였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지난주에 했는데 무슨 효과? 아, 뭐 이게 사회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효과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 디귿으로 시작했는데 예? 디트로이트는 그 구역 이름이고요. 디드로 효과 맞죠? 이거 그 우리 저기 천재 교과서에 있었던 효과 이름이었다, 그쵸? 자, 그래서 바지를 샀는데 어울리는 옷도 사야 돼. 디드로 효과.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지를 샀는데 티셔츠가 대안이 될 수 없어요. 바지를 샀는데 또 다른 대안은 또 다른 바지여야 돼. 알겠죠? 자, 다음.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녁 무렵에는 야채를 반값에 판매한다. 이거는 뭐 대안이 아예 없는데? 맞죠? 대안은 제시가 안 되어 있잖아. 자, 다음 5번. 중식을 먹을 때 짜장면이란 짬뽕은 희대의 난제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 희대의 난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뭐가 개발됐어? 짬짜면이 개발됐단 말이야. 맞죠? 나 어릴 땐 짬짜면 없었거든. 얼빈이야.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짬짜면을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처음 봤던 것 같아. 그때 완전 센세이션 했어요. 사람들이 너는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다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짬짜면 파는 중국집 막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짬짜면이라는 말이 그때 생겨났어요. 내가 초등학생 때. 그것보다 어릴 때는 없었어. 짬짜면이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딱 뭐야 희대의 난제잖아. 맞죠? 짬뽕을 딱 시켜서 먹었는데 이 집의 짬뽕이 약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맛이 좀 덜해. 그러면 바로 무슨 생각나? 짜장면 먹을걸. 짜장면 먹고 있는데 좀 덜해. 그럼 짬뽕 먹을걸. 바로 생각나잖아. 맞죠? 이게 뭐야? 아쉬운 대안이죠. 자, 그래서 그 아쉬운 대안들을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거 짬짜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니은의 이유로. 니은은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유는 이제 구매 후 광고다. 그쵸? 광고는 뭘 하는 게 좋아?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쵸? 그럼 그 이유가 뭔데? 요거는 봅시다. 자, 1번 선지. 자, 광고 매치에 따른 광고 비용의 차이가 제품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니다. 그쵸? 자, 많은 정보가 있는 광고가 효과적인 이유는 뭡니까? 애초에 이 구매 후 광고를 찾는 사람들 자체가 뭘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게 좋은 거야. 맞죠? 자, 다음 2번. 구매 제품의 가격대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광고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있었지. 구매 제품의 가격대가 높을수록 뭐가 많이 발생한다? 인지 부조화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죠? 자, 광고의 노출 횟수가 많을수록 소비자가 제품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나요? 이거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구매 후 광고랑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틀린 거. 자, 다음. 제품을 구매하기 전보다 구매한 이후에 소비자가 경쟁회사 제품의 광고에 더 많이 주목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죠. 자, 다음. 자, 구매 제품에 대한 지지 정보가 많을수록 소비자가 인지 부조화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지지 정보가 많은 정보가 제공되면, 자,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면서 뭐로? 재구매로 이어지거나 충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겠다. 그렇죠? 정답은 자, 다음 30번 봅시다. 대화입니다. 자, 다음은 한 자동차 회사의 구매 후 광고 전략 화상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부장입니다. 자, P자동차는 가격과 성능이 비슷한 경쟁 제품이 많아서 소비자들이 접근 갈등을 많이 겪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가격과 성능이 비슷한 경쟁 제품. 이게 뭐야, 지금? 대안의 수가 많은 겁니다. 맞죠? 자, 대안의 수가 많은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자, 니은 봅시다. 구매 후 디자인 때문에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P자동차 고객들을 위해서 새로운 자동차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광고를 늘리면 심리적 갈등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지. 이거 심리적 갈등 해소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구매한 자동차 고객들. 그쵸? 자, 이 고객들, 이 회사의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매 후 광고를 계속 때리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 광고를 때려야지. 맞죠? 자, 그런데 지금 구매한 거 말고 아직 구매하지도 않은 새로운 자동차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광고를 때리면 잘 샀다고 생각해? 못 샀다고 생각해? 못 샀다고 생각하지. 차 사는데 아이씨 신차 나오네 이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기분 안 좋습니다. 자, 다음 P자동차의 고객들은 연비를 첫 번째 구매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번 고객들의 선택을 지지할 부가 정보로 승차감을 강조하는 거. 자, 이거는 그러면 뭐에 해당할까요? 지문에 나왔던 단어 중에서 뭐였냐? 여기 있네요. 새로운 선택 이유. 바로 옆에 있죠. 새로운 선택 이유를 강조하는 거죠. 왜냐면 P자동차들의 고객은 P자동차를 왜 샀는데? 연비 때문에 샀단 말이야. 연비 때문에 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연비 때문에 샀으면 이 사람들이 연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몰랐던 장점을, 이게 뭐야? 새로운 선택의 이유지. 맞죠? 본문에 나왔던 표현. 예, 여러분들 원래 평소에 모의고사 풀 때 그냥 2번 찍고 넘어가면 돼. 맞죠? 근데 여기 있는 말 방금 바꿀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개념이 여기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겠다. 그쵸? 자, 리을 봅시다. P자동차를 구매한 고객들이 우리 회사 자동차를 재구매할 때 주는 할인 혜택을 강조한답니다. 이건 뭐야? 재구매를 높이는 일이겠지. 맞죠? 재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P자동차들의 고객들이 광고를 보면서 P자동차 사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 뭐를 얻어낼 수 있다? 긍정적인 입소문을 낼 수 있다. 이것도 본문에 긍정적인 입소문 나와 있었다. 그렇죠? 맞는 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근데 저 음. 사원비 있잖아요. 저거를 브랜드 충성심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재구매 그치? 근데 이거는 재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구매를 계속 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당연히 브랜드 충성심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 그렇죠? 자, 다음 배블론 효과. 요거는 26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내가 멘토 수업 같은 거 하다 보면 26번은 자기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몰라가지고 나한테 질문하는 학생들 되게 많았어요. 자, 봅시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생산혁명은 19세기 백화점이 일으킨 유통혁명을 통해서 소비혁명으로 이어졌대요. 자,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 세계사적 그 관점이다, 그쵸? 자, 그래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생산혁명, 19세기 백화점이 일으킨 유통혁명을 통해서 소비혁명으로 이어졌대요. 자, 대량 소비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소비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뭐야? 대량 소비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다, 그쵸? 자, 그래서 대량 소비 시대가 열린 거는 또 우리가 읽었던 지문 중에서 그 천재교과서 지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 천재교과서의 지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대량 소비 시대가 열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 천재교과서에서 그 천재교과서 첫 번째 지문 보면 윤리적 소비에서 왜 지금 윤리적 소비인가라고 하는 지문이 있었어. 거기에 보면은 대량 소비 시대가 열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계속 어? 뭐라고요? 안 들려. 어떤 문제? 뭐라고요? 안 들려. 뭐라고요? 내가 귀가 먹은 건가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 문제,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였어? 환경 문제, 맞죠? 이러한 것들이 뭐 때문에 생겨났다고? 대량 소비 시대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물건을 다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하게 만드는 거야? 새로운 물건으로 교체하게 만드는 대량 소비 시대가 열리면서 환경도 많이 오염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를 자꾸 착취하는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뭘 하자로 넘어갔다? 윤리적 소비를 하자로 넘어가는 게 그 지문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집에 와서 보세요. 기억 안 나면. 자, 대량 소비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소비 형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을 소유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뭘 하기 시작했어? 소비를 할 때 주의를 의식하면서 소비하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상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한 물건이 나를 드러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필요가 아니라 뭐가 됐다? 자기 과시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날 드러낼 수 있는 물건이면 산다, 이 말이야. 자,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한 베블러는 자신의 책 유한계급 이론을 통해서 개별 소비자의 소비 형태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소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블런 이 사람은요, 자, 소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른 소비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다는 점을 과시하는 부유층이나 이를 모방하려는 계층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부유층은 뭘 드러내고 싶냐면 나는 너네들이랑 달라를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막 명품을 둘러싸.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모방하려는 계층도 생겨나. 그래서 모방하려는 사람들도 명품을 자꾸 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게 돼? 과시적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과시적 소비는 나중에 네 번째 나오는 지문이랑 또 연결해서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과시적 소비가 일어나면 저렴한 상품 대신 고가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과시적 소비가 일어나니까 싼 거 많이 사려고 할까 사람들이? 아니, 그거 돈 모아서 뭐 하려고 해? 제일 비싼 거 하나 좀 사려고 해. 맞죠? 자, 그래서 과시적 소비가 일어나면 고가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뭐도 증가해?
가격도 증가하지. 공급량은 똑같은데 수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시장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원래 뭐 해야 돼? 수요가 떨어져야 돼. 이게 수요 공급의 법칙이잖아. 자, 그런데 이 수요 공급의 법칙을 깨버리고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며. 그래서 막 명품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일부러 많이 안 만들잖아. 맞죠? 너무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 세상에 풀린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뭐 에르메스는 일부러 가방 많이 안 만든다네. 맞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수요는 자꾸 증가해. 그럼 가격은 계속 증가할 거 아니야. 가격 올려도 사고 올려도 사고. 맞지?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도 수요는 자꾸 뭐해? 증가하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베블론 효과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시적 소비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베블론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과시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베블런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블런 효과를 일으키는 물건이겠죠. 그게 베블런제. 막 4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인데 이게 세상에 물건이 몇 개 없는데 원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자꾸 가격이 올라. 근데 가격이 오르는데 원하는 사람 더 많아져. 그런 것들이 이제 베블런 효과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라이벤스타인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보다 깊이 다루어서 자,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 나오네. 스노우 효과라고 해서 또 새로운 개념 나오네. 자,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와 스노우 효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자, 과시적 소비는 일부 상류층과 신흥 부유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 그러니까 일부 상류층과 그 다음에 신흥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과시적 소비가 그렇게 막 엄청 그 과한 소비는 아닐 수 있잖아. 그들에게는. 그렇죠? 과한 소비가 아닐 수 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원래는 보통이야.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이 이를 흉내내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원래는 일부 상류층만 썼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인플루언서들이 막 보여줘. 그 인플루언서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자꾸 써. 그래서 그러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적인 청소년들도 자꾸 그런 걸 사려고 해. 10대, 20대들도 그걸 사려고 해.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효과로 변하는 거야? 밴드웨건 효과로 변하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다 그런 흉내내는 과시적 소비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 자, 그래서 밴드웨건은 행진할 때 대열의 선두에서 행렬을 이끄는 악대차를 의미하는데 악단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무작정 뒤따라가는 그러면서 군중들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밴드웨건 효과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오감 효과라고도 한대요. 근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요즘 뭐가 유행일까? 아, 이게 자꾸 유행 얘기하려고 하니까 나 때 얘기하려고 해서 자꾸 조롱만 당할 것 같네. 자, 하여튼 어떤 무언가가 유행한다고 칩시다. 자, 유행해. 그러면 대체로 유행하는 사람들은 이 유행의 선도자들이 막 유행을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유행을 해. 그럼 사람들이 다 뭐 해? 그 유행을 따라가. 유행을 따라가면 그게 특별해 아니면 흔해져? 흔해지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이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걸 사 안 사? 안 사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모방 효과가 너무 널리 퍼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게 차별 효용을 못 느끼는 거야. 차별 효용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라고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차별 효용이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차별 효용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몇백만 원짜리 모자를 하나 샀어. 과시적 소비를 했는데 사고 나서 내가 딱 해가지고 서면에 나갔다? 나랑 똑같은 모자를 1000명이 쓰고 있어. 그럼 뭐야? 이게 과시야? 과시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자, 모방 효과가 널리 퍼져서 더 이상 과시적 소비가 차별 효용을 상실하게 될 때 일부 사람들은
자, 과시적 소비가 차별 효용을 상실하게 될 때 일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대신 더욱 진귀한 물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행을 찾아 떠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로 인해 기존 상품의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어. 왜냐면 와씨 이거 너무 흔해서 이제 못 사겠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줄어들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수요가 쭉 늘어나다가 너무 사람들이 입고 나갔는데 다 나랑 똑같은 옷 입고 있어. 그걸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요가 또 뚝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자, 더욱 진귀한 다른 새로운 걸 찾게 됩니다. 그걸 무슨 효과라고 한다? 스놉 효과라고 한대요. 즉 모방 효과와는 반대로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자, 모방 효과와는 반대로야. 자,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그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새로운 상품의 수요로 옮겨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 거라고? 요 스놉 효과라고 한다고. 그러면 대체로 유행이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겠어요? 일단은 배블론 효과가 먼저 일어나겠지. 유행이 시작되면. 맞죠? 자, 유행이 시작되면 일단 배블론 효과가 일어나. 그래서 유행이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살려고 하는데 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시장 가격을 올렸더니 시장 가격을 올렸는데 수요가 더 늘어나. 자꾸 막 사람들이 더 사. 너도 나도 사. 그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뭐야? 사람들이 자꾸 사니까 야 이거 좋은 거야? 뭐야? 야 이거 하면 좋은 건가 봐. 또는 야 이거 하면 진짜 약간 힙쟁인가 봐 이러면서 또 막 따라서 막 사. 그러다가 내가 사가지고 입고 나갔더니 나 말고 다른 사람 전부 다 그거 입고 있어. 그러면 뭐야? 이제 수요량이 뚝 떨어져. 맞죠? 자,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효과가 일어나겠어? 순흡 효과가 일어나겠지. 유행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맞죠? 자, 그래서 보통 가격이 비싸서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명품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품이라 알려진 제품이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한 후, 판촉 행사를 하고 나면 단골 고객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그래서 보통 명품 같은 경우에 판촉 행사 이런 거 안 하죠. 할인 행사 이런 거 안 합니다. 할인 행사 하는 순간 기존 고객들의 반발이 심해져요. 왜? 내가 이거를 사면서 얻을 수 있는 차별 효용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거를 가격을 할인해가지고 팔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 효용이 다 사라지잖아. 그 순간 뭐 해? 떠나는 거야, 고객이. 나 딴 거 찾아가야지 라고. 자, 그러니까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하고 나서 단골 고객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보다 돋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속물 근성이 기반을 두고 있어서 속물 효과라고 부른대요. 자, 이와 같이 배블론은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경제 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기존의 경제 이론은 뭐야? 수요량이 늘어나 가격이 높아져. 그 다음에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져.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건데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경제 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현실의 소비 형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라이벤스타인은 현대인들이 주위 사람들의 소비 형태에 따라서 자신의 소비 형태를 결정하는 두 가지 모습을 이론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들의 연구는 소비 형태를 계층을 판단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양한 사례를 분류하여 나열하고 있답니다. 자, 볼게요. 사례 나왔어, 안 나왔어? 사례는 나왔지.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하고 나서 가격이 줄어드는 그 다음에 또 위에 뭐 있었을까요? 그거 말고는 없네. 악단. 아, 근데 이거 사례라고 볼 수 있나? 이거는 이거는 사례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밴드웨건 효과의 그 의미를 얘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밴드웨건이라고 하는 말이 뭔데? 라고 할 때 행진할 때 악단이 지나가는 요거야. 그거를 밴드웨건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에 빗댄 것으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예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대적인 판촉 행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겠네. 맞죠? 어찌됐건 사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례는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라고 하는 게 뭐야?
종류별로 나눈 거야, 종류별로. 맞죠? 자,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종류별로 나눠서 나열하고 있어요? 아니죠. 자, 사례를 종류별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게 아니라 경제 관점, 그 다음에 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각각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 다른 게 지금 두 개였다. 그쵸? 베블런이 이야기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라이벤스타인이 얘기한 게 있었죠. 자, 다음 하나의 개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있다. 아니죠.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경제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서로 다른 그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베블런 효과, 베블런의 이론과 그 다음에 라이벤스타인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이론의 특징을 요약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특징 요약된 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거 좀 친절하게 적혀 있네. 맞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통시적이라고 한다. 그렇죠? 통시적. 통시적인 거 나오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거 없죠. 자, 다음 상반되는 학설이라고 돼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우리 이 라이벤스타인과 베블런을 서로 상반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건 아닙니다. 맞죠?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일단 첫 번째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우위를 가리고 있는 것도 맞아? 그것도 아니야. 맞죠? 자, 상반되는 학설이 아니라는 건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을 보다 깊이 다루고, 이게 뭐야? 이것과 같은 현상을 깊게 다뤘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네 서로 상반되는 거 아니야. 자, 다음 25번. 스높 효과를 노린 광고 문구로 적절한 것은, 자, 스높 효과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 그러니까 스높 효과를 노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봐봐, 스높 효과를 노려서 광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엇을 자극한다는 거야? 이 물건을 사면 너는 남들과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 제품 안 살 거니까. 맞죠? 스높 효과를 노린다고 생각하고 광고를 만들면 반대로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뭐야? 이 제품을 사면 너는 남들이랑 달라가 만들어져야죠. 슬로건이. 맞죠?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이 뭡니까? 2번이다. 그쵸? 아무나 가질 수 있다면 특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되게 특별한 거야. 라는 광고를 하면 이 스높 효과를 노려서 이제 만들 수 있죠. 왜? 스높 효과가 생겼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지금 유행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광고를 딱 보여주는 순간 그걸로 넘어가겠지. 그렇죠? 자, 다음 24번. 자, 아까 내가 순서 얘기했는데 순서 얘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잘 보세요. 소비량 가격입니다. 자, 보세요. 자, A에서 B로야. 가격이 올라갔어, 내려갔어? 올라갔어. 수요량 어떻게 됐어?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 자, 그럼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량은 어떻게 됐어? 감소,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소비량이 줄어든다. 이거를 나타내는 그 경제 개념 뭡니까? 기존의 경제 관념이라고 돼 있냐? 뭐라고 돼 있지?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싶은데. 기존의 경제 이론. 자, 기존의 경제 이론은 뭡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맞죠?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존의 경제 이론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가격을 올렸더니 갑자기 어떻게 돼? 수요량이 급증합니다. 맞죠? 그럼 요 구간이 바로 뭐겠어? 무슨 효과? 베블런 효과겠다. 그렇죠? B에서 C로 가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도 볼 수 있어? 밴드웨건 효과로도 볼 수 있겠죠. 모방 소비. 그 다음에
C에서 D로 넘어가는 건 어때요? 소비량이 다시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서 맞죠? 너무 많이 샀어 맞죠? 자 그래서 C에서 D로 넘어가는 걸 뭐라고 볼 거야? 스무 효과라고 보겠죠. 자 AB 구간은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죠? 자 다음 보시고요. 자 2번 AB 구간에서 과시적 소비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맞나요?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존의 경제관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과시적 소비가 일어나는 형태가 아니지 그렇죠? 자 다음 BC 구간에서 이 상품이 배불런 재입을 알 수 있다 맞죠? 배불런 효과가 일어나니까. 자 BC 구간에서 보이는 소비 형태는 대량 소비 시대가 되면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맞죠? 자 다음 BD 구간에서 라이벤스타인이 주목한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쵸? BC는 뭐야? 밴드웨건. CD는 뭐야? 스노우. 그래서 맞는 말 정답은 2번. 요거 26번 풀어본 사람 손. 잠깐만 이거 숙제 누가 해봤어? 누가 해봤어? 누가 풀어봤어? 손. 풀어봤다 손. 저 앞지문만 그리고 시험 없어서 읽기만. 아 진짜 읽기는 읽었어요. 지문을 읽어봤다 손. 아 정말 눈이 내리세요. 뭔가 약간 손을 드는데 자신 없이 이렇게 든 사람은 지금 뭔가 슥 읽어봤다는 거 아니야? 슥. 물론 내가 좀 늦게 올려주긴 했지만. 자 봅시다. 요거 여러분들이 혼자 풀었을 때도 요거 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 나 쉬는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하고 쉬는 시간 가질까? 그렇게 합시다. 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요 26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근데 지문에 썰림이 많이 해가지고 아마 찾는 건 쉽게 찾을 것 같은데 요거 풀고요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남은 질문도 좀 합시다.